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더웠는데 어떻게 잘들 주무셨습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조금 전이죠. 강릉 오늘 새벽 6시 45분 기온이 31도라고 합니다. 1907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최저 기온 31도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서울이 또 올 들어서 가장 높았던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는 1994년 이후 처음인데 올해 왜 이렇게 유독 더운 겁니까? 올해 더운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안필이라고 하는 태풍이 중국에 상륙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고온 다습하게 사실 우리 중부 지방으로 이제 오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더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예. 이게 사실 공식 기록은 서울시가 어제 이제 38도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서초동이 39.3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거의 그 날씨, 육박하는 그렇죠. 날씨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열대지방 수증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중부 지방에 안착을 하면서 이게 아마 좀 오랫동안 길게 더위가 폭염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서 이 전국 도로에서도 이상 현상이 속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통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네. 우선 그 지난주 토요일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순신 대교입니다. 이제 전남 광양하고 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인데요. 이게 들뜸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네. 저게 더위 때문에 아스팔트가 이제 부풀어서 깨지면서 위로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통에 좀 차질이 생겼죠. 근데 다행히 그래도 2시간 만에 복구가 됐고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웠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네. 지금 추풍령 휴게소 부근에도 이제 7m 가량이나 좀 길게 이렇게 깨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피해가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걸 모르고 지나갔던 6대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도로공사도 이제 입장 밝혔는데요. 저건 폭염 때문이다. 폭염 때문에 도로가 뜨거워지면서 틈이 생긴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네. 또 저렇게 뭐 싱크홀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땅볕에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또 온열 질환 환자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벌써 13분이나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자, 역시 이 탈진 증세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산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다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오후 5시쯤에 그 설악산 등산 갔다가 내려오던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과 인솔교사 8명이 탈진해서 병원으로 갔는데요. 당시에 글쎄요, 이게 학생 170명이나 이제 산행을 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죠. 그런데 당시 기온이 섭씨 34도였거든요. 이게 좀 무리한 그런 산행 아니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군대에서도 너무 더울 때는 이제 훈련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산행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등학생들을 30도 중반의 그 기온에 설악산을 간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은 시원한 건 맞지만 산에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잘 학생들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뭐 푹푹 찌는 날씨에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의 사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 체험을 위해서 강북 옥탑방 새 거처 마련했죠, 지금? 네, 강북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내달 18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뭐 강북의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실 뭐 나이가 그렇게 젊으시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한데 요즘 상당히 폭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그 공약을 내건 걸 실행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책상 머리 앞에서 뭐 2차원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3차원적인 그러니까 민생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옥탑방에 방 2개가 있고요.
뭐 한 방은 이제 시장님이 쓰시는 거고 한 방은 이제 수행원들이 이제 쓰신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에어컨이 없다고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시장이니까 고생할 수 있겠지만 부인께서도 덩달아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좀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비난의 목소리가 조금씩 있고요. 이게 꼭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비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불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너무 수업료가 센 거 아니냐? 서울 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수업료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에 대한 문제. 그렇죠. 지도자인데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사실 지속적인 그런 이제 그 업무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옥탑방이나 쪽방촌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더위에 취약을 하셔서 그렇죠. 많이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주변에 온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을 하는 방법입니까? 일단 몸을 차갑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풍이 최대한 잘 되는 그런 그늘 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시원한 그런 실내로 옮겨야 됩니다. 옮긴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차게 식혀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행히 좀 의식이 이제 뚜렷할 경우에는 차가운 물을 이제 마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억지로 물을 마시면 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덥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전력 사용량도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정전 일어나고 뭐 아파트 단지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밤 9시쯤에요. 서울 동대문에 1000세대나 있는 그런 큰 단지에서 정전이 일어나서요. 큰 고생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오전에도 역시 강서구에 있는 또 한 아파트 단지에 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또 광주에서도 역시 700가구가 고생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정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정전 때문에 전기를 못 쓰면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도 못 틀고 엘리베이터요. 그렇습니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또 걸어서 또 고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예측 그리고 또 전력 수급이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근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이제 긴급히 현장 점검에 나서고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취약지구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변압기도 노후한 경우에 교체를 빨리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원자력 발전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좀 이제 가동을 좀 자제하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했던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전해드리는 폭염 소식에 뭐 사고, 정전 소식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 언제쯤 끝날까요? 8월엔 더 더워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길게로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한 달? 앞으로 한 달. 아이고. 사실 7월 말까지 사실 태풍도 좀 물러가고 네. 고온 습한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고온에 대한 아주 뜨겁게 저희들이 이제 여름을 만끽이라 하기엔 좀 웃기긴 하지만 이 폭염이 그래도 수그러드리려면 그래도 8월 중순쯤 돼야 된다. 이렇게 기상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신문 보니까 끓는 7월 사흘간 26곳 역대 최고 기온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온열 질환 사망자가 벌써 13명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수분 많이 섭취하고 힘들면은 그늘에서 좀 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남북 탁구 단일팀인 장우진, 차효심조가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에서 역사적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장우진 선수는요, 남녀 혼합 복식은 물론이고 남자 복식 또 이 남자 단식, 영광의 순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혜심이나가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끝까지 했던 게 좀 이긴 요인이 아니에요. 자, 영상과 퀸의
챔피언 저 노래가 참 감동적입니다. 예. 이 남북 단일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게 27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탁구 단일팀. 예. 기억하실 겁니다. 91년에 당시에 그 일본 지바에서 열린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그 여자 단체 우승을 했거든요. 예. 네, 그때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현정화 선수, 리분희 선수, 네, 유순복 선수 등등, 홍차국 선수 등등이 출전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 27년 만에 다시 남북 단일 탁구팀의 우승을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또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탁구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도 가거든요. 예. 가끔 가는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의 탁구 동호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번 대회 결과 그리고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정말 흥분하고 환호했던 그런 예전에는 사실 대학교 앞에 탁구장이 두세 개씩, 세네 개씩 있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없어요. 요즘은 사실 거의 볼 수가 없는데 남북한이 합을 맞춘 지 사실 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과를 냈어요. 네, 이게 사실 믿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남북 단일팀 결성된 게 이제 남녀 복식 하고요. 또 혼합 복식인데 이게 복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개월, 수년 동안 호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주일 동안 같이 훈련하고 대회에서 더구나 중국 선수가 참여한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이거는 사실 저도 이게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참 훈련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훈련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호흡이 원래 맞는 건지 하여튼 엄청난 성과를 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사상 첫 3관왕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장우진 선수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 지금 우승을 하고 난 뒤에 탁구 천재 장우진에 대해서 화제가 많습니다. 예. 사실 뭐 3관왕이 됐다는 건 상당히 이제 뭐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성공에 대한 부분들, 우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예. 사실 나는 뭐 이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기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해서 자신을 좀 많이 낮추는 모습들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또 다가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뛰어서 사실 남북이 하나 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이뤄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네. 3관왕이 된 그런 선수로서의 기질도 보여주지만 인성에 대해서도 합격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혼합 복식에 같이 출전한 이 차유심 선수하고는 이 1살 차이 누나 동생 사이라고 하거든요. 차유심 선수를 효심이 누나라고 부르면서 공을 넘겼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솔직히 효심이 누나한테 고마운 게 더 많아요. 근데 효심이 누나가 정말 침착하게 옆에서 계속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하자고 그러고 평상시에도 친구처럼 잘 대해주니까 이틀 전에는 효심이 누나가 더 잘했고 어제는 제가 더 잘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정말 둘 다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서스름 없이 누나라고 부를 정도면 그 사이에 굉장히 친해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남북한이 사실 그때 농구 경기 때도 보여드렸지만 쓰는 스포츠 용어가 달라서 소통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나 봐요. 일단 그 이 두 선수가 이제 1살 차이예요. 네. 1살 누나 동생인데 이제 탁구에서도 남북 간의 용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서브를 넣잖아요. 근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쳐넣기라고 하고요. 또 서브를 하면은 상대방이 또 그걸 받아 넘겨야 되는데 그걸 리시브잖아요. 이것도 받아치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용어를 통일을 해서 사용하면서 경기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게임 끝나고 이제 그 두 선수가 또 이제 환호를 하고 셀러브레이션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다. 그런데 이 차유심 선수가 짐 정리하고 나갈 때 살짝 눈물을 보이는 것 같더라라고 장윤진 선수가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나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에 살짝 감정이 북받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현정화 감독이 북한의 차유심 선수를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현정화 선수 예전에 리분희 선수와 이 경기했었던 뭐 그런 생각도 좀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또 한 달 동안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이번보다 호흡이 더 좋았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93년 대회에서 만난 후에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유심 선수를 평가하기를 이게 탁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감각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것 같다라고 하는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큰 대회 결승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경직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주눅들지 않고 경기를 또 했거든요. 그만큼 또 담력도 좋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정화
과거 선수고 지금 또 감독입니다. 현정화 감독이 스카우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이 차효심 선수를 잡고 싶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렇군요. 자, 북한도 이 우승 소식을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노동신문에서 곧바로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과 3대1로 이겼다라는 부분들을 뭐 쟁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혼합복식이요. 이게 혼합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신문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탁구 선수들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한 마음으로 단일팀으로 출전했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의 시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과 이런 이제 번역을 위해서 앞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단일팀들이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전에 뭐 현정화 선수, 유남규 선수, 김택수 선수 이후에 사실 지금 IOC 위원하고 있는 유승민 선수 이후에 탁구의 스타들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장우진 선수 앞으로 지금 세계 랭킹이 30위니까 1위까지 하기를 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한 통신사에서요 국가재난안전망 광고를 공개했는데 이 광고 속에 이국종 교수가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예, 이국종 교수 팀이 이제 출동을 하는 영상을 이거 KT에서 직원들과 함께 의료진, 해경 함께 같이 광고를 찍었습니다. 자, 이런 그 5G 기반으로 했던 재난 안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재난 현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응급 치료를 5G를 통해서 뭐 보호를 할 수 있고 재난에 대한 예방 그리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광고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양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국정 교수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모습들을 재현하듯이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이 실제가 아니라 어쨌든 광고니까 연출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출됐죠. 광고니까요. 그런데 저 장면이요. 실제 상황을 거의 그대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예. 과거에 실제로 그 이제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일하는 그 아주대 앞에 그 출동한 헬기에 그 이국종 교수가 그 타는 모습도 좀 전에 보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현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 줄을 타고 현장에 지금 줄을 타고 내려가서 지금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또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렇게 가서 환자를 구조하고 그 다음에 헬기에 태운 다음에 헬기에서 병원으로 오면서도 좀 저렇게 헬기 안에서도 바로 또 긴급하게 또 저렇게 또 처치를 또 하거든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내려서도 바로 정말 그 하는데 지금 장면은 이제 헬기에 타는 모습입니다. 아주대에 헬기가 와서 급히 이국종 교수가 달려가서 헬기에 타는 건데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해야지 이제 환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실제 있었던 장면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서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다면서요? 네,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상당히 또 재밌긴 한데요. 사실은 그 이국종 교수가 직접 헬기에서 내려오는 장면 대역 없이 소화를 해냈답니다. 대역 없죠? 대역 없이. 톰 크루즈처럼.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의 수술을 위해서 직접 돼지고기를 공수해 와서 직접 이제 수술하는 장면들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하는 얘기는 국가재난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이 좀 관심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국가 안전망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관심들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가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통신사와의 어떤 인연으로 광고에 출연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예전에 이국종 교수가 재난 안전 현장에 무전기도 없다면서 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헬리콥터를 한국 헬기를 타기 시작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무선 교신이 안 됩니다, 총장님. 7년 동안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전기가 없습니까? 수천만 대가 있을 겁니다. 수백만 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원 안 됩니다. 무전기 하나가 없어서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이 통신사와 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무전기를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국종 교수 저희 얘기했을 때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헬기에 무전기가 없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했지만 또 얼마 전에는 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또 임명이 됐다면서요? 네, 해양경찰청이 16일 날 이국정 교수를 해경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바쁘십니다. 예,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제 해경 의무도 같이 하시고 중증 외상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그래서 3년간 경정 계급으로 명예 해경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양 구조 분야의 멘토로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급까지 이렇게 딱 지칭을 하는군요. 예전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자, 앞으로도 뭐 좋은 활동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좀 반가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1급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사냥이요. 처음으로 서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사냥이 사실 14일 날 지난 14일 날 서울시 중량구 용마산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제보가 있다는 것들을 듣고 일단은 뭐 그 다양한 검사와 그리고 또 배설물 확인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냥 한 마리가 발견이 됐고 이 조사단을 사실 같이 한번 눈이 맞닥뜨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단을 보고 황급히 이제 달아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멸종 위기종이자 천년기념물 217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 멸종 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남한에 700마리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호 대책이 사실은 시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DMZ 쪽에 많이 있다고 들었어도 서울에서 저게 발견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저런 뿔이나 다리를 보니까 사냥이 맞는데요. 이 사냥이를 처음 발견한 이 공원 관리인, 이 제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건 뭐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쳐다보니까 처음은 고라니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라니가 아니더라. 충격적이었죠. 뭐 이 사냥이 어디서 왔지? 뭐 황당했죠.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냥이 보통 이 바위가 많은 뭐 비무장지대나 강원도 일대 주로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지 않고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왜냐하면 사냥의 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멀리 이동하지 않고요. 본인이 이제 그 사냥이 이제 그 서식하던 그런 지역 인근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 서울에서 발견된 적이 있긴 한데 5년 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경기도 포천에서 발견됐고요. 그리고 또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강원도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제 넘어왔다. 뭐 그런 그 분석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설악산, 뭐 비무장지대 인근, 뭐 강원도 삼척, 양구, 화천 이 정도의 이런 지역에 그 있을 서식하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그것도 용마산이면은 구리랑 광진구랑 다 붙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어떤 경로로 왔을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발견된 건 사냥 한 마리지만 배설물로 봤을 때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고요. 사냥 습성이 이동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데 배설물을 봤더니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용마산 근처에 사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긴 한데 이 사실은 그 사냥이 사실은 성체가 되고 그리고 또 4월에서 9월까지 왕성한 이동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종내 경쟁에서 밀려나서 한두 마리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경춘고속도로가 뚫려서 거길 타고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지 참 만약에 맞다면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서울 한복판에 이 사냥 말고 또 다른 동물도 나타났습니다. 원숭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너무 화제가 되면서 방송까지 탔다면서요. 네, 북한산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서울 도심에도 나와서 이제 더 큰 화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원숭이의 그 종이 이제 개잡이 원숭이라고 하고요. 개잡이요? 네, 개잡이. 그리고 이게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데 이게 또 멸종위기 2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요, 이제 개인이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 사육하고 있다가 이제 버려졌거나 아니면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목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줄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계자비 원숭이를 기르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탈출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이제 키우다 힘들어서 풀어줬을 수도 있는데 원숭이 혼자기 때문에 많이 좀 외롭고 쓸쓸하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사냥은 한 마리가 아니라 좀 여러 마리가 있어서 사냥이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서울 시내에서도 사냥을 보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